세상에서 가장 비싼 효도. 프롤로그 배신의 서막. 엄마는 정말 순진해. 딸 수정이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새어나왔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혹시 눈치라도 채면. 남자 목소리였다. 수정이 남자친구 민호인 모양이었다. 걱정 마. 엄마는 내가 진짜 효녀인 줄 알고 있어. 수정이의 웃음소리가 날카로웠다. 요양원 얘기만 계속 꺼내면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게 정리하자고 할 거야. 권리금만 몇 억인데 정말 괜찮을까? 당연하지. 내 명의로 계약하면 끝이야. 나는 찬물에 손을 적시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30년간 일궈온 작은 찜닭집. 새벽부터 밤까지 기름때에 찌든 채로 일한 결과물. 그 모든 걸 노리고 있었던 건가? 엄마, 뭐해? 어느새 수정이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얼굴이었다. 설거지 중이었어. 오늘 민호가 와서 같이 저녁 먹자고 했는데 어때? 그렇게 말하는 수정이의 눈빛이 새삼 낯설어 보였다. 일장 가짜 효도.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 수정이가 내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민호는 맞은편에 앉아 찜닭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하지만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어제 들은 그 대화가 자꾸 떠올랐다. 그런데 엄마,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아니야, 괜찮아. 엄마도 이제 쉬실 때가 됐잖아. 나이가 몇인데. 올해 65이었다. 하지만 아직 팔팔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쉬긴 뭘 쉬어. 일하는 게 좋아. 그래도 엄마, 건강이 먼저잖아. 민호가 거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무슨 곳? 실버타운이요. 요즘 정말 좋아졌대요. 실버타운? 즉, 요양원이라는 얘기였다. 나 아직 정정해. 알아요. 그런데 미리 알아보는 게 좋잖아요. 수정이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다. 여기 봐. 정말 호텔 같지? 화면 속 건물은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 가게는 어쩌? 가게. 수정이가 잠시 당황하는 듯 했다. 당연히 정리해야지. 엄마가 없으면 누가 해? 내가 하지. 엄마 혼자 어떻게 해? 너무 힘들어. 그 순간 어제 들은 대화가 다시 떠올랐다. 내 명의로 계약하면 끝이야. 아직 결정할 시간이 있어.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가식적으로 보였다. 그런데 엄마 가게 권리금이 얼마나 돼? 수정이의 질문이 직설적이었다. 왜? 혹시 실버타운 비용을 계산해야 하니까. 거짓말이었다. 실버타운 비용 때문이 아니라 그 돈을 노리고 있는 거였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부동산에 물어봐야지. 그럼 내일 같이 가볼까?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수정이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알았어, 엄마. 하지만 그 미소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었다. 밤늦게 혼자 남은 가게에서 나는 생각에 잠겼다. 30년.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를 우리고 닭을 손질하고 손님들을 맞이했던 시간들. 수정이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걸 이 가게에서 나온 돈으로 댔다. 그런데 지금 그 수정이가 내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고 있었다. 이럴 수는 없어. 나는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일단 확실하게 알아봐야 했다. 과연 수정이가 정말로 나를 속이고 있는 건지. 이장 숨겨진 아군. 다음 날 오후 평소처럼 가게에 앉아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김 사장이었다. 한 달에 2번은 꼭 오는 단골 손님이었다. 어서 와요. 찜닭? 네, 언제나처럼요. 김 사장은 작은 체구에 항상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는 사람이었다. 나이는 50 정도 되어 보였다. 요즘 어때요? 장사는? 그럭저럭요. 김 사장님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다. 저요? 음식점 컨설팅 하는 사람이에요. 컨설팅? 네. 음식점 창업이나 운영에 대해 조언해주는 일이요. 그러고 보니 김 사장이 올 때마다 가게 구조나 메뉴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다. 그럼 전문가시네요. 뭐려? 그냥 오랫동안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찜닭이 나오자 김 사장은 한 젓가락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껏 하는 거죠. 정성이 제일 중요하죠. 그때 갑자기 마음 먹었다. 김 사장한테 털어놓고 싶었다. 김 사장님. 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상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상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딸이 가게 정리하자고 하는데 김 사장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어제 들은 대화부터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다. 김 사장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다. 한참 후에 김 사장이 입을 열었다. 사장님, 혹시 딸분이 정말로 그런 마음인지 확실하게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은 무슨 증거 말이에요. 증거? 네. 예를 들어 녹음이라든지.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런 걸 어떻게 요즘 휴대폰으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김 사장이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다. CCTV는 있으시죠? 네, 저기 있어요. 가게 모서리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혹시 음성도 녹음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녹음이 된다면 김 사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따님분이 다시 그런 얘기를 할 때
증거를 남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법적으로요? 네.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사기죄? 내 딸이 나한테 사기를 치고 있다는 얘기였나? 그런데 사장님, 김 사장이 찜닭을 한 젓가락 더 들며 말했다. 혹시 따님분 결혼식은 언제예요? 다음 달이요. 그럼 시간이 많지 않네요. 왜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결혼식 전에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해요. 맞는 말이었다. 수정이도 그런 뉘앙스로 말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딸분이 정말로 그런 마음이라면 반격할 준비를 해야죠. 반격. 그 말이 내 가슴 속에서 뜨겁게 끓어올랐다. 30년간 내가 일군 모든 것을 가로채려는 딸에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도와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김 사장의 눈빛이 결연했다. 우선 내일부터 녹음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CCTV 음성 기능도 확인하고요. 알겠어요. 혹시 따님분이 또 가게 얘기를 꺼내거든 자연스럽게 유도해 보세요. 유도요? 네.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게끔요. 김 사장이 명함을 꺼내 건네줬다.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명함을 받아보니 김영수 음식업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저도 어머니 같은 분이 계세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든든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다. 이제 시작이었다. 수정이가 진짜 배신자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였다. 3장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결혼식. 결혼식 당일. 수정이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엄마, 오늘 축사 꼭 해주기로 약속했지? 응, 알았어. 지난 한 달간 나는 모든 증거를 모았다. 김 사장의 도움으로 CCTV 음성 녹음 기능을 확인했고, 수정이와 민호가 가게에서 나눈 대화들을 모두 녹음했다. 엄마 몰래 계약서 준비해놨어. 권리금 받으면 바로 신혼여행 가자. 어차피 엄마는 요양원 가실 거야. 하나하나가 칼날 같은 말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분노가 슬픔을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결혼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수정이의 친구들, 민호의 가족, 그리고 우리 친척들까지 모두들 행복한 얼굴이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호의 어머니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수정이가 정말 효녀라면서요? 네. 가슴이 쓰렸다. 정말 웃기는 소리였다. 효녀, 어머니, 축사 준비는 하셨어요? 민호가 다가와 물었다. 응, 준비했어. 내 가방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다. 모든 증거가 담긴 USB였다.
그런데 신부아버님은 안 계신가 봐요? 돌아가셨어. 아, 죄송해요. 민호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 대신 내가 아버지 몫까지 하려고 해. 정말로 그럴 예정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신부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정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왔다. 정말 예뻤다. 내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지만 그 예쁜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 모두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제 신부 어머님께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드디어 내 차례였다. 나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가 결혼식장에 울려 퍼졌다. 오늘 제 딸 수정이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저는 수정이를 위해 30년간 작은 찜닭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수정이가 대학 갈 때까지, 그리고 사회에 나갈 때까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얼마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제 딸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가 30년간 일궈온 가게의 권리금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웅성웅성.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수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엄마, 뭘 하는 거야? 잠깐만.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엄마. 수정이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다. 엄마는 정말 순진해. 권리금만 몇 억인데. 내 명의로 계약하면 끝이야. 어차피 엄마는 요양원 가실 거야.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사람들이 수정이와 민호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게 제 딸의 진짜 모습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30년간 키운 딸이 어머니에게 칼을 꽂는 현실. 엄마, 그만해. 수정이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오해야. 오해?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내일 만나기로 한 부동산 중개인은 뭐야? 그리고 이미 준비해 놓은 계약서는? 민호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나는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오늘은 결혼식이 아니라 고발식입니다. 제 딸과 사위가 사기를 치려던 현장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일어서기 시작했다. 수정아, 나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가져가려던 그 가게 절대 못 가져가. 그리고 앞으로 내 딸이라고 부르지도 마. 엄마. 수정이가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불쌍하지 않았다. 30년간 받은 배신의 무게가 더 무거웠다. 결혼식장은 완전히 난리가 났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민호의 부모도 당황한 채 딸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나는 홀가분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끝냈다. 에필로그 진짜 개업식? 한 달 후, 세단장 개업이라는 현수막이 내 가게 앞에 걸려 있었다. 김 사장이 도와준 덕분에 가게를 완전히 새롭게 꾸밀 수 있었다. 사장님, 축하해요. 김 사장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다.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뭐려?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가게 안에는 새로운 알바생 미영이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25살의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다. 사장님, 주문 들어왔어요. 알겠어.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가게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다. 수정이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엄마, 뭘 하러 왔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엄마,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민호는 결혼식 당일 도망가 버렸다고 들었다. 그리고 수정이는 회사에서도 잘렸다는 소문이었다.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엄마, 수정이가 무릎을 꿇었다. 다시 기회를 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수정아, 응? 내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해봐. 30년간 키워준 엄마를 어떻게 속였는지. 수정이가 고개를 푹 숙였다.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건 너무 쉬운 생각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진짜 반성하고 싶다면 나는 수정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혼자 힘으로 살아봐. 내 도움 없이. 엄마, 그렇게 몇 년 살아보고 정말로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그때 다시 와. 수정이가 울먹였다. 그럼 그때까지는 남남이야. 냉정한 말이었지만 이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수정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다. 그날 저녁 김 사장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말했다. 후련해요. 그럼요. 정말 속이 시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요? 수정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안 들어. 김 사장이 웃었다. 당연하죠. 사장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에요. 오히려 너무 잘해주셨어요. 맞는 말이었다. 나는 수정이를 위해 내 모든 걸 바쳤다. 하지만 수정이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 날 배신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일단 가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요? 진짜 가족을 만들어 볼까 해요. 진짜 가족? 혈육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 말이에요.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들여다봤다. 65살의 내 얼굴이 보였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진짜 내 인생 말이야. 창밖으로 내 가게의 간판이 보였다.
수정인의 찜닭에서 엄마 손맛 찜닭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간판이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내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비싼 효도는 결국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그 값비싼 수업을 끝냈다.